안녕하세요. 수학 감각의 저자,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초등 저학년에게 가장 안 좋은 교육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것,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. 그 뭐냐면 글쓰기예요. 일기 쓰기, 받아쓰기 이런 글을 쓰게 하는 거. 학교에서 이루어지죠. 초등학교 1학년만 가도.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, 사실은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는 행정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죠. 사실 아이하고 이제 숙제를 내주고 받고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, 그게 이제 가정에서 오면 그게 또 중요한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.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일기 쓴다고 30분 허비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 시간에 30분 동안 좋은 책 읽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. 그리고 뭐 받아쓰기 이런 것들, 맞춤법 이런 것들은 서서히 이렇게 고쳐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집중적으로 이거 받아쓰기 맞춤법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연령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. 그리고 요즘엔 다 이렇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손글씨를 써가지고 맞춤법을 검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거의 없어요. 근데 우리 아이들 그때는 뭐 붓글씨 쓰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중요한 능력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강요돼야 될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. 우리 일기 쓰기는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안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일기를 왜 쓰게 할까? 예. 무슨 목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게 할까?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의 일기는 대체적으로 쓸 게 없잖아요. 그리고 일기의 형식이라는 게 사실과 느낌을 쓰도록 하는데, 이 아이들에게 사실 정보를 계속 주입하는 거, 기억하게 하는 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한 느낌이라는 게 늘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반성문 같이 쓰게 돼요. 이게 일기가. 그것도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. 또 하나는 예전 우리 조상들도 이 중세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해가 떨어지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로 봤는데 굉장히 엉뚱한 얘기입니다. 성인이 될 필요도 없고,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맞지도 않아요. 여러분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번 받아보세요. 되는지. 사과 그냥 다 건성이에요. 사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잘못이 왜 잘못이었는지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에게 뭐 일기에서 내일은 잘해봐야겠다, 오늘은 참 잘못했다, 많이 뉘우쳤다 이런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. 그거를 일기 형식으로 쓰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. 일기를 쓰면 이런 것이 좋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. 대표적으로 매일 일기를 쓰면 학습 습관이 잘 잡힌다, 엉덩이 힘이 길러져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다, 모든 것을 다 공부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연결시키고, 그리고 공부 잘하려면 엉덩이가 의자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오래 있으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.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. 일기를 쓰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 구조를 갖춘다 이런 건데, 이거는 진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나 가능한 것이고, 또 하나는 글쓰기가 논리적 사고를 그렇게 길러주지는 않아요.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. 정말 논리적인 그런 책들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글쓰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인풋이 많이 되어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상력이 좋아진다,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루 했던 일들을 상상해 보면서 마무리 짓고, 근데 그건 상상력이 아니에요. 그냥 기억력이지, 하루 했던 것들을.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사실보다는 상상이 훨씬 더 중요한데, 상상력이 좋은 책을 읽는 게 상상력을 키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. 신화라든지 옛 이야기라든지 해리포터라든지 뭐 천일야와 서유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, 그 고통스럽게 상상력 자극한다고 상상력 키운다고 일기를 쓰고 있겠어요, 어떤 아이한테? 일기를 많이 쓰면, 글을 어렸을 때부터 잘 쓰면, 잘 쓴다기보다는 훈련을 하면 글을 잘 쓸 것이다.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.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엄청난 책을 읽어요. 엄청난 책을. 예. 그냥 단순하게 몇 권의 책이 아니고 엄청난 책을 읽어요.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거고,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내재적으로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. 그게 글쓰기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써가지고 어떤 훈련이 돼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. 제 주변에도 어려서 아주 이제 부모님이 일기 쓰기를 강조했어요.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 공부 안 해도 돼, 일기를 써. 그래서 막 지겹게 일기를 쓰고, 그 사람이 글을 잘 쓸 것 같습니까? 성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왜 이렇게 일기 쓰기를 그때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?
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. 이런 거예요. 여러분이 지금 글쓰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보고 직접적인 경험, 체득한 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어렸을 때 연습을 해서 글을 잘 썼다 이런 얘기는 성립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, 더 확실한 거는 좋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어휘력도 좋아지고 표현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작가를 따라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생겨서 글을 잘 쓰게 된다.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. 어려서 이렇게 자꾸 표현하게 하는 거, 이해력을 테스트하고 글을 쓰게 하고 발표를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확인하지 마세요. 글로써 확인하지 마세요.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연령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책을, 또 많은 이야기를, 또 대화를 많이 해보면서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자꾸 뭔가를 지식을 쏟아내게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린아이에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